다음 카테고리는 아빠의 국회의원 생활에 대한 좀 가벼운 질문들인데요. 먼저 의원실의 위치가 각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정하는지, 또 수선 의원과 재선 위원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이 의원회관에 다 모여 있죠. 그러니까 국회 본청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의 뭐 대표실이나 또 정당의 회의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의원회관은 아파트처럼 이제 각 호수가 있어가지고 의원 한 사람마다 다 방이 배정돼 있는데, 아빠가 의원 생활할 때는 420호를 썼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회관이 지금은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만 있었어. 하나만 있었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이어 붙여가지고 더 넓힌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거를 구관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어져 붙어 있는 양쪽 날개 부분을 신관이라고 거기서는 호칭을 하는데, 네. 그냥 지금 가서 보시면은 절묘하게 이거를 이어 붙여 놔가지고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하나가 딱 있었고, 그때보다 이제 방이 좀 커진 거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있을 때보다. 근데 방 배정은 아빠도 국회 가서 처음 알았는데, 일단 그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큰 정당들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를 먼저 택하고 그쪽에 먼저 모여 있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같은 라인에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그리고 3층부터 국회의원회관이 1층은 주로 이제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참여하시는 세미나실이나 토론회장이나 강연장이나 대회의실이나 뭐 강당 같은 게 있고, 2층에 가면 이제 또 사무실들이 있고 스태프들 사무실이나 지원시설 같은 게 있고, 3층부터 의원회관이 있는데 3층부터 10층까지 있구나. 10층까지 있는데 거기 이제 정당별로 그 섹터를 배정을 해주고, 그러니까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은 4층을 배정을 했고, 정의당은 5층을 배정했어요. 정의당은 6명이고 열린민주당 3명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 있었지. 국민의당도 4층을 줬었나 3층을 줬었나고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배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의원이 170명이 됐다. 그러면 170개의 방을 왼쪽 날개 쪽으로 이렇게 쭉 배정을 해줄 수 있잖아. 네. 그러면은 그쪽 날개에 배정된 170개의 방을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 그거를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 내에서 의원들한테 이제 어느 층을 선호하는지 뭐 이런 거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되게 높은 층이 전망이 좋다고 생각해서 높은 층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가까운데, 뭐 당연히 뭐 전망이 좋은데 앞이 가려져 있지 않고 뭐 이런 거를 당연히 선호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선호하는 방은 지금까지는 보니까 다선 의원들, 선수가 많은 사람들 위주로 배정이 돼서, 선수가 많이 되신 분들은 높은 층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7층 이상. 호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도 있잖아. 예를 들면 4.19, 네. 뭐 5.18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6.15 이러면은 이제 남북 공동성명 정상회담 이후에 뭐 9.19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호수들은 또 그 호수를 또 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배정이 되는데, 열린민주당 같이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아니고 3명 있었던 정당의 경우에는 이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은 방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상중하로 구분을 해서 사무처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3명이니까 전망이 아주 좋고 넓은 방 하나, 그 다음에 전망은 좋은데 방 크기는 작고 조금 위치가 안 좋은 방 하나, 그 다음에 전망도 안 좋고 위치도 별로인 방 하나,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3개 중에 이제 골라서 쓰시라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경우에는 자기가 당선이 거듭될 때마다 좋은 방을 찾아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호수를 봐놨다가 그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원래 처음 들어왔던 방에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 다른 것 같고,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 일종의 미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재밌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 이 방에 있던 사람이 되게 잘 됐다 그러면 그 방을 서로 가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박근혜 같은 사람도 대통령 하기 전에 국회의원이었잖아. 네. 그러면 박근혜가 국회의원 할 때 쓰는 방은 좋은 방일까 나쁠 방일까, 사람에 따라서는 그 방이 좋다고 해서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탄핵된 사람이 쓴 방이니까 나는 저기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예전에 그 호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선호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럼 아빠는 열린민주당에 배정된 그 세 개 중에서 선택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하다가 의원직이 이제 중간에 상실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네. 방이 비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방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어 또. 나는 저 방이 내 방 지금 내가 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저 방으로 옮기겠다. 그게 이제 자기 당 의원들이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국회의원은 월급을 국가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국회의원을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히 국회의원이 공무원이지.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은 제일 자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그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발급받거나 이럴 때 보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은데 공무원은 분류가 있어. 공무원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공무원들이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특정한 전문 분야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관은 경찰 조직에만 있잖아. 네. 면사무소에 경찰관이 근무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특정직 공무원이라 그래.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경찰, 뭐 검사, 법관, 소방관 이런 분들 있지. 이런 거는 이제 그 각자의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고 그 해당 부처에서만 근무를 해야 돼. 군인도 마찬가지로 특정직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부처에 상관없이 어디나 다 가서 근무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특정직 공무원은 자기 분야에만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일반직 공무원이나 특정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임용이 되는 경우고 별정직 공무원들은 대개는 지명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시장으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 자기 비서실장, 보좌관, 이 몇몇 사람들을 자기가 지명해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별정직 공무원이라 그래. 그 다음에 아빠가 청와대 비서관하고 이럴 때도 공무원 아닌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 들어가면서 공무원 신분을 갖고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 네. 그런 경우에도 그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임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분류를 해요. 정무직 공무원. 그 정무직 공무원의 대표적인 게 장관, 국회의원, 그 다음에 국회 동의를 통해서 임명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도 그냥 생각할 때 대법원장이 공무원이야? 그러면 공무원일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그렇다고. 좀 애매해 보이는 사람들은 국무총리도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도 정무직 공무원 그런 거예요. 그럼 아빠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도 별정직 공무원인 거죠? 그렇지. 국회에 크게 보면 두 종류의 공무원이 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있어요. 네. 국회 사무처에 소속돼서 상임위원회에 있는 입법조사관이나 뭐 입법심의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회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고 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고. 그럼 그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뽑나요?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네. 그거는 인사권자가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이 뽑는 건데 그거는 이제 좀 제약사항이랄까 하는 게 자기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을 시키면 좀 안 된다는 게 있고 네.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선거 때부터 이제 많이 돕고 뜻이 통했던 사람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선거를 치르질 않았으니까 이제 그 입사 공고를 내고 거기에다 이제 지원서 낸 분들을 면접을 해가지고 공채 형식으로 선발을 하는 거죠. 점점 더 그렇게 공채 형식으로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 국회의원 보좌진 뽑는 방식은. 근데 이제 선거를 치르고 올라온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선거할 때부터 이제 함께 뛰었던 사람들 중에 보좌진을 한 반 정도 채우고 나머지 반은 이제 이렇게 공모를 통해 가지고 또 뽑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럼 국회의원의 비서가 왜 이렇게 많냐라는 얘기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비서가 각각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국회의원 특권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 줄여야 된다 내지는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보이고 또 국민들도 그런 거를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흔히 이제 보이는데 그 중에 늘 나오는 얘기가 이제 국회의원이 비서가 너무 많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히 개념 규정을 해야 될 게 특권이라는 게 뭐를 특권이라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떤 거에 수반돼서 그 회사에 다녀도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지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 회사에 어떤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점심을 공짜로 회사가 제공해 주는 데도 있고 요즘은 이제 IT 기업이나 이런 데는 뭐 카페처럼 회사가 완전히 돼가지고 오락실 같은 거 다 제공하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특권이라고 볼 거냐 아니면 복지나 혜택이라고 볼 거냐 이런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한테 뭔가가 주어지면 그거 다 특권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는데 일단 먼저 그 비서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비서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그 어떤 사람이 뭐 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수행하면서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차를 타러 가면 뭐 문 열어주고 그 다음에 차 또 운전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전화 받아가지고 연결해주는 사람 이런 것들을 이제 비서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전제하고 국회의원이 지금 비서가 무슨 9명이나 10명이나 하는데 무슨 비서가 그렇게 많냐 이런 말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따지면 비서라는 말 그렇게 표현하는 건 옳지 않고 보좌진이라고 다 표현을 하고 국회의원의 보좌진은 4급 공무원 2명, 4급 공무원 2명을 보좌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5급 공무원이 또 2명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은 선임비서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6급, 7급, 8급, 9급 공무원이 다 한 명씩 있는데 여기를 비서관이라고 부르고 그게 또 이제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이 비서관들을 비서라고 불렀고 선임비서관들은 비서관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호칭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러니까 5급 2명이 선임비서관, 6급, 7급, 8급, 9급이 비서관, 그 다음에 이제 인턴을 사무실마다 또 채용할 수 있고 또 입법보조원이라 그래가지고 또 국회의원이 자기 비용으로 그 두 사람까지도 채용할 수 있고 한데 그러면 그게 가방을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해서 문을 열어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서 아니면 뭐 차가 여러 대 있어가지고 운전해줄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비서들을 많이 뽑아놓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입법활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심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스태프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 사람들이 상대해야 되는 그 견제해야 되는 기관의 숫자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빠가 주로 활동했던 법사위만 하더라도 거기 속해 있는 기관들이 뭐 법무부, 검찰청,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막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에 각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적게는 뭐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있는 조직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무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국민을 속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다 자료 조출 요구를 통해서 감시하고 짚어내고 제대로 국정이 운영되게 하려면 국회의원한테 그 국정을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게 맞는 거고 그 인력이 지금 9명의 월급을 국가가 부담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것인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면 그 혜택은 국회의원이 돈을 벌어서 배불리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결국 그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놓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숫자를 줄여가지고 국회의원이 무슨 비서가 왜 필요해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그동안에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비민주적인 군사적 독재 정권 이래로 쭉 유포해왔던 일종의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현상의 일환이라서 그렇게 바람직한 얘기나 지적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네요. 국회에 따로 구내식당이 있나요? 국회 구내식당이 많이 있죠. 본청에도 있고 의원회관에도 있는데 옛날에는 의원 전용 식당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의원들만 가는 식당도 있고 했었는데 옛날에는 웃긴 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었고 의원 전용 식당도 있었고 심지어 의원만 다니는 문이 있었어요. 가운데 있는 문은 의원만 다니는 거야. 거기 카페트 깔아놓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다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인식들이 남아가지고 특혜, 특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냥 국회 뭐 1식당, 2식당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걸 다 이제 방이 있는 식당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예약해서 써야 되는데 문제는 가성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그러니까 특별히 맛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값이 싼 것 같지도 않고 식권으로 국회에서 이제 큰 식당들에서 하는 거는 식권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한데
그렇게 밥이 맛있다는 소리는 아빠가 못 들어본 것 같고 그나마 제일 맛있는 편인 데가 국회 도서관에 있는 구내식당이 있는데 거기가 그래도 제일 맛있다라는 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국회 안에 있는 식당이라도 일반인들도 그냥 그럼 아무나 이용할 수 가서 있는 거죠? 그 식권 사가지고 거기서 밥 사 먹으면 돼요. 아빠는 비례대표로 뽑혔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인 경우에 사무실이 그러면 서울에 의원회관에 또 있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지역구 본인이 지역구 의원이면 자신이 선출된 지역이 있잖아. 거기에 위원회가 있고 그 지역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구당이라 그래가지고 지구당 사무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당 제도가 폐지돼서 지역위원회라는 일종의 연락사무소 같은 걸 둘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원이 한두 분 계시는 그 사무실이 있고 그거는 이제 자기 정치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거기는. 근데 이제 국회의원회관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고 그게 나라에서 주는 방인 거지. 그렇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국회에서 가까운 데가 지역구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서울이 지역구인 사람들은 지역구의 면적 자체는 좁단 말이야. 인구가 밀집돼 있으니까 자기 지역구에 사무실 하나면 되는데 지역에서 이제 시골에 특히 인구가 적은 데의 국회의원들은 4개 군을 합쳐가지고 1개의 선거구가 되고 이런 데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각 군마다 사무실 하나씩을 둬야 되고 비용이 훨씬 많이 들겠죠. 사무실 숫자도 기본적으로 거기 군마다 하나 있으면 4개가 있어야 되고 몇 배가 더 들어서 사무실 임대료는 좀 쌀 수 있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그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방문하는 일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있다가 또 지역구로 내려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그 왔다 갔다 하는 빈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이제 심지어는 선거가 다가오면 주로 지역구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떤 행사에 참석하거나 사람들한테 인사하거나 이러고 다니다가 네. 국회 회의가 있는 시간만 얼른 와서 국회 회의에 참석하고 다시 또 지역으로 돌아가서 활동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은 그런 분들이 지금 훨씬 많아지는 시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지방 출신 국회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은 아예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날로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래서 국회가 또 금요일 날 회의를 가급적 안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 국회의장 분은 다선 의원 중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선 횟수가 아니라 그 개인의 능력을 보고 좀 뽑으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관행이 실제 법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아빠가 전에 부산에서 강연할 때도 그런 걸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국회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국회의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예요. 다수결로 그것도. 근데 국회라는 데가 이제 정당 간의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라서 네. 야박하게 말하면 나눠 먹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 같으면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의장도 다 하고 야당은 제1야당이 뭐 부의장 정도 하고 뭐 이런 식인데 우리나라는 13대 때부터 이제 그거를 나눠서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상임위원회가 전체 몇 개 있으면 몇 개는 제1당 몇 개는 제2당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상임위원장들을 자기 당 의원들 중에서 이제 미리 내정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형식적으로 투표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그러니까 통상의 이제 관행이 상임위원장이 되는 사람들은 한 3선 의원 이상, 또 국회의장이 되는 사람들은 한 5선 의원 이상 이렇게 되니까 3선이 돼야지만 상임위원장을 하고 5선이 돼야지만 국회의장을 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소선도 국회의장은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국회가 국회의 간부들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좀 관행에 의존해 가지고 비민주적인 투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꼭 선수가 많다 그래서 물론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를 하려면 국회에서 의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많은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잘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회의 진행을 잘하고 국회를 의사 진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라서 지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무조건 뭐 선수 높은 사람들만 국회의장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21대 국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특히 민주당은 이제 국힘보다도 더 어찌 보면 낙후됐다고 보는 게 상임위원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상임위원장을 뽑는 게 아니거든 법적으로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 상임위원회는 이 사람이 상임위원장으로 적합하다 해서 투표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당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상임위원장으로 뽑아주세요 해가지고 사실상 비밀 투표도 아니고 자유 경쟁이 아닌 거지 정해놓고 투표하는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좀 고쳐야 될 일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수하고 나이 순으로 해가지고 상임위원장 맡을 사람 순번이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쭉 여기 1번에서 몇 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임위원장 임기 2년인데 네. 2년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순번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더 비민주적이고, 국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기들끼리 뭐 그거를 해당 상임위원들이 그 중에서 이렇게 뽑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굳이 선수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뽑아보겠다 이렇게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민주당이 좀 반성할 점이 있어요. 명절 휴가비가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진짜인가요?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면 연금이 매월 얼마가 나온다. 차를 딱 골라서 찍으면 공짜로 준다.